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9일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SNS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통화를 마쳤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서도 푸틴 대통령과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놓고 설전이 거셉니다. 종전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네, 전날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관저를 향해 드론 91대를 발사했고 이를 모두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허위 주장에 반응하지 말라며 아직 그럴듯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거듭 관저 피격을 주장하며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 입장이 더 강경해질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Що стосується атаки на Валдай, наша переговорна група з'єдналася з американською групою, вони проговорили деталі, і ми розуміємо, що це фейк. І, безумовно, наші партнери завжди можуть завдяки своїм технічним можливостям перевірити, що це був фейк. Я не думаю, что здесь должны быть какие-то улики, если такой массовый налет дронов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которые благодаря четко отлаженной работе ПВО были сбиты, были нейтрализованы. Но что касается обломков, то... 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지만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는 12월 금리 인하도 아슬아슬한 결정이었다는 시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2월 회의 의사록에 담긴 내용입니다. 금리 인하를 지지한 일부 연준 위원조차도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 동결을 지지할 수도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준 위원들은 고용 부진이나 높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미국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게 무엇인지를 놓고 분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다수 참석자는 금리 인하가 노동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표결권이 없는 참석자를 포함한 위원 6명은 금리 인하에 명백히 반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연준은 12월 회의 이후 금리를 3.5에서 3.7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곧 발표할 예정인데 금리 대폭 인하 신봉자를 낙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사흘 연속 약세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 관저를 공격했다고 격분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표정도 무거워졌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공망이 우크라의 드론을 모두 격추해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면서도 격앙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Учитывая окончательное перерождение преступного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перешедшего к политик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терроризма, переговорная позиция России будет пересмотрена.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는 러시아의 거짓말이며 미국과 평화협상에서 이룬 진전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맞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알렸습니다. 백악관은 처음엔 푸틴과의 통화가 긍정적이었다며 전날 평화협상 성과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공식 석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It's not the right time to do any of that and can't do it. And I learned about it from President Putin today. I was very angry about it.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 요청을 거절한 이유도 지금은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푸틴과는 생산적 대화를 했다고 거듭 주장해 자신이 주도한 종전협상의 판만큼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러시아도 미국과는 긴밀히 협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우크라 종전 협상엔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모처럼
돌파구를 찾은 것 같았던 협상은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는데요.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가 최종 변수로 보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뒤 잘 되면 몇 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We covered, somebody would say 95%, I don't know what percent, but we have made a lot of progress on ending that war. 이번 만남을 통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100% 합의했고 유럽이 큰 부분을 맡게 된다고 두 정상은 밝혔습니다. 다만 전쟁의 마침표를 찍으려면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완전히 군대를 철수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를 넘기라고 요구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에서 전투를 멈추고 영토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붙이고 싶어 합니다. Это решение, касающееся Донбасса, с учетом складывающейся ситуации на фронтах, украинскому режиму имело бы смысл принять не мешкая. Our society has to choose and has to vote because it's their land, the land not of one person, it's the land of our nation for a lot of generous. 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도네츠크의 자유경제구역을 조성하자는 미국 제안 등에 관해 두 전쟁 당사국의 입장이 많이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협상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포성이 멈출 전망이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협상 시한을 2번이나 훌쩍 넘긴 만큼 낙관론을 펴기엔 이르단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입니다.